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또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면 지겨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주제는 호주에서 워킹이나 학생 비자로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왜 영어 실력이 안 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확실히 아직 호주에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자 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호주까지 왔는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 붙어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우정을 쌓고 이렇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영어 향상이라면 코리안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자, 보죠. 자, 워킹홈입니다. 근데 일단은, 숙소가 좀 약간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쉐어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일단 편안한 한국 사람끼리 하자 해서, 스트라스필드나 바우드나 뭐 이런, 한인타운 쪽에 들어가서 이제 숙소를 잡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부터 하는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상적인 세화, 밥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니, 하는 게 이런 게 전부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죠. 당연히 영어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오히려 한국말을 할수록 영어 실력은 더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제 숙소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친구 관계도 좀 약간 한인이라기보다도 우리 같은 나라 사람끼리 어울리래, 한국 사람끼리 어울리래요. 거기다 이제 왔으니까 좀 약간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여기서 랭귀지 스쿨 갈 수 있으니까 갑니다. 근데 가는데 또 역시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영어가 좀 안 되고 답답하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 친구들이 어학원에 있어도 결국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같이 한국 사람이랑 하게 되고, 야, 나 여기 하는데 좀 올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도 공부도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숙소에서도 아니면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전부 한국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하면서 한인잡이를 할지라도 물론 이제 오스트레일리안들을 상대를 하니까 물론 영어를 쓸 때가 있는데 이 한정돼 있죠. 맨날 쓰는 패턴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서 한국말 쓰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니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안 해요. 물론 저도 공부 안 합니다. 저도 정말 게으르고 놀고 먹고 많아서 합니다만 자, 결론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주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 가시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영어권 국가에 가면 많은 잉글리시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내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10살, 12살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온 게 아니라 이미 나이 들어서 20살 넘어서 왔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글쎄 언어라는 거는 오히려 운동에 가까운 거라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연습하고 읽고 쓰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듣다 보면 당연히 연습되고 훈련이 되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도 호주 처음 왔을 때 2014년에 처음 워킹 할리데이 왔었어요. 근데 야, 자연스럽게 하자. 무슨 공부냐, 호주까지 왔는데 한번 자연스럽게 늘겠지 해서 시드니에서 2개월 만에 생활 정리하고 바로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 거기서 6개월 정도 있는데 한국 사람 한 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일하시던 분인지 아니면 지나가시던 분인지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인구 6천 정도 되는 마을이었고 아시아인도 거의 없던 마을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어떤 면에서 일단 일터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서도 제가 사실상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영어가 엄청 늘까요? 아니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눈치는 엄청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영어 액센트나 스피드에 대해서 약간 적응도가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영어는 여전히 말도 안 나고 해야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2년 전에 돌아옵니다. 일 찾고 적응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 6개월 동안 역시 그냥 살았어요. 영어 안 늡니다. 물론 표현이나 단어 몇 가지 주워 듣고 이렇게 조금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안 늘었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미럽 같은 데 가서 1년 정도 오르가나이즈 합니다. 근데 초반 6개월은 그냥 좀 다양한 표현을 쓰긴 하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니까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Australia? So what did you do in Australia? So what is your plan for the next year?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거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 부분만 실력이 늘고
공부 안 하던 여전히 안 돼요.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이거나 뭐 좀 어려운 걸 해야 될 때, 아니면 좀 어려운 TV쇼나 뉴스를 볼 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그 2017년 후반 6개월은 제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사설도 읽고 발음도 교정하고, 그다음에 뭐 TV쇼도 보면서 뭐 셜록이라든지 How I Met Your Mother라든지 Big Bang Theory 이런 걸 보면서 연습을 하고 끝없이 연습하니까 영어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2018년 되니까 이것만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더 다른 걸 하게 됐어요. 하나의 친구 한 명이랑 제가 가르쳤어요. 사실 같이 물론 스터디 그룹이긴 하지만 둘이서 하는 스터디 그룹이랑 뭐 좀 가르치는 식으로 했는데, 가르치면서 결국은 뭐 연습이죠. 이걸 가르치고 그래머잉 뉴스 들고 끝없이 가르쳤더니 영어 급격히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에 너무 붙어있는다. 두 번째 이유는 공부를 안 한다. 공부 안 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오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는 거지, 그냥 20대 때 와서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첫 번째 이유랑 두 번째 이유랑 섞인 겁니다만, 생각보다 우리가 좀 영어 공부에 대한 한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이 덜 맺힌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한이 덜 맺힌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섞여서 본인을 좀 더 약간 영어 환경,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시켜야 돼요. 단순히 좀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 가끔 뭐 강연도 가서 한번 좀 약간 배틀도 되고, 뭔 소리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전화도 가끔 해서, 일반적으로 뭐 전화 안 해도 인터넷 예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되지만 일부러 전화해서 한번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렇게 호주에서 1년 넘게 있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다니, 그래서 한번 쇼크를 받고, 에이지안 아우스트랄리아들도 좋지만 좀 약간 정말 Caucasian, like white people들이랑 만나서 그 사람들 좀 액센트도 쓰니까, 특히 이제 호주 정말 특유의 그 kind of Bogan accent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얘기했을 때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국의 환경에서 좀 약간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다른 좀 uncomfortable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이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0분이나 더 되었네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답은 좀 초반에 스트레스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 흔히 말하는 외국인시여. 외국인시여나 이런 말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인데 무슨 외국인시여. 자, 편안한 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뭐 랭귀지의 천재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중고등학교 쫙 나온 게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영어가 느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래머잉 뉴스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서 잉글리시 그래머잉 뉴스가 정말 좋다는 걸 들었을 텐데, 이거 정말 많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게 설명도 너무 아름답고 예문 하나 끝내줘요. 그래서 근데 옆에 문제 푼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예문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끝없이 보세요. 설명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예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외우지 마시고 끝없이 읽으면서 외워질 때까지 소리내어 읽으시면 이게 정말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리드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스터디 그룹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서 리드로 해야 쉐어잉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 패턴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식의 좀 공부가 필요하고요. 네. 비디오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막판에 이렇게 영상이 잘린 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새니까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 좀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좀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좀 약간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더 한을 모아서, 저는 때로는 증오라고 하거든요. 이 증오를 모아서 더 열심히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